안녕하세요. 정일재 소장입니다. 지난밤에 그 미국장이 푹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날 아침부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시간이 일요일날 오후에 시간이 많으니까 그걸 연구를 해두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이제는 공부를 해둬야 마음이 좀 든든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금값 보니까 금값이네. 제가 몇 해 전에 코로나 전에 뭐 그때도 조금 경기가 안 좋다 이래가지고 달러하고 금을 사 모았었는데 그때 뭐 5개, 10개 막 이렇게 사 모았는데 그걸 한 100개만 사 모아자. 그게 금덩이 하나가 그때 보니까 480만 원, 5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때 몇 년 전인데. 그래가지고 한 10개 좀 사 모았다가 뭐 또 딴 데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홀랑 팔아먹었네. 좀 오르길래 750만 원에서 1 팔았는데. 아니, 웬걸 요즘 보니까 그 금덩이 하나가 뭐 2천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 하지 않습니까? 100개 해봤자 그때 제가 그 연천에 뭐서 상가주택 조그마한 거 하나 산다고 5억 정도 썼는데 5억에 차라리 그런 데 투자하지 말고 금덩이 이거 100개만 사놓으면 5억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2천만 원만 된다면은 20억? 뭐 20억이나 그냥 올라가. 가지고만 있었어도.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것은 참 이게 특히 이 건물 요즘 와서는 시소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풍기 현상을 벌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투자는 굳이 뭐 꼭 부동산 주식만 투자는 아니다. 우리가 여기 항상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시소 가치가 있다. 그렇게 그런 의미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요즘 뭐 혹자는 지금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3억은 문제 없고 5억도 문제 없다. 어떤 사람은 10억 정도도 바라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딱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채굴된 게 한 1800만 개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그게 지금 각 나라에서 돈 숨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금덩이도 솔직히 개인은 요즘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다 기업이라든지 각 나라에서 은행에서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딱 숨겨놓는 거거든. 지금 비트코인도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돈 숨기기가 좀 좋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게 시수 가치가 있다. 자, 뭐 그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이게 2차 전지로 우리 넘어가 봅시다. 2차 전지가 뭐 트럼프가 IRA 보조금 문제가 지금 솔직히 남아가 있지만도 3월 하순경 돼가지고 자동차 뭐 관세를 갖다가 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보니까 3월 하순에 그러면 IRA 보조금을 준다 안 준다 이 가타부터는 3월 하순 정도 되면은 결정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주식을 하기가 2차 전지 하기가 좋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또 우리가 이 2차 전지 주식을 이렇게 돌려보면 어쩐지 돌려보니까 쌍바닥이 살짝 녹아 있습니다. 쌍바닥이 살짝 녹아가지고 턴을 이미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고 또 보시다시피 2차 전지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 수급은 보면은 기관이 제일 앞장서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 사왔고 개인들은 집중적으로 팔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모양새가 좋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수급이 일단 돈이 들어온다. 그 3월 초에 뭐 인터배터리가 뭐 그걸 이벤트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보지만은 또 뭐 바이오 뭐 헬스케어 뭐 그거 이벤트 앞두고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를 쭉쭉 밀어 올리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인터배터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2차 전지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따져보면 이리저리 따져보면은 수급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온다. 뭐 행사가 코앞에 있다. 단기로 제가 볼 때는 약 30%에서 30, 40% 정도는 충분히 단기 수익이 올라갈 수 있겠다. 종목을 잘 잡으면요. 글쎄
그 종목을 잘 잡아야 되겠죠. 2차전지 중에서 수많은 무슨 장비까지가 쭉 2차전지로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종목을 잘 잡으면은 많이도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허지부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월요일날 내일 미국 국장이 간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건모가 아침부터 동시호가 던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푹 빠지면 그냥 과감하게 살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가져둔다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나름대로의 사람마다의 전략을, 왜냐하면 주식은 전쟁입니다. 개인한테. 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장기로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중기로 가져가는 것도 있고, 또 한 30%는 매일같이 단기 매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단기 매매는 그야말로 전쟁이죠. 전쟁이기 때문에, 저녁에 수급이라든지 모든 지표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주식을 사고 팔고 할 건지 이렇게 전략을 딱 짜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리 저녁에 다 공부를 끝내고, 저게도 한 2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데 끝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금요일날 우리가 철강주가 오르는 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스코 스틸하는 얘가 하고 동국제강이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얘들이 물량이 터져가 있기 때문에 혹시 월요일날 내일 빠져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빠지면은 1차적으로 좀 사고, 또 모레 가가지고 조금 더 빠져나오면 그때는 더 많이 사고 상당히 괜찮겠다. 이와 동시에 2차전지 중에서도 금양이라 그런 것도 어저께 물량 팍 터졌습니다. 제가 금양 쓰레기 주식이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10몇만 원 갈 때도 8만 원, 7만 원, 10만 원 갈 때 늘 이런 얘기 했습니다. 솔직히 내재가치는 한 10,000몇천 원짜리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진짜로 10,000몇천 원 와버렸는데 드디어 대바닥이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저는 주식꾼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주식꾼인데 저 느낌상으로는 금양도 이제 단기로 좀 해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내일 만일에 빠져준다면 저는 금양 사겠습니다. 금양도 사고, 그 다음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 얘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요놈을 자세히 보면은 이격이 상당히 벌어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미국장이 빠져줬기 때문에 그게 좋죠. 그래서 내일 팍 빠져준다든지 모레까지 빠져준다면 이런 주식은 상당히 참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산 에너는 단기로 보기보다 한 중기 정도 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3만 2천 원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게 금방 5만 원대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미 물량이 터지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모으고 있기 때문에 좋게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차전지 중에서는 에코프로가 그저께 신호가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단기로 이렇게 급반등이 많이 나온다 하면은 또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이걸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떠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올라가는 거는 엔솔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 애들이 덩어리 크지 않습니까? 덩치 큰 애가 먼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많은 놈들은 찬자는 걸 겁을 나가지고 못 사죠. 그렇기 때문에 엔솔하고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특히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머티, 또 포스코, 푸철, 이런 쪽에 한솔케미칼,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 에너빌트모로 이게 벌어지가 있는데,
요거는 지속적으로 기간 어딘가에서 계속적으로 여기 사모으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물량이 전혀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일 빠지고 모레 빠진다면 이런 건 먹을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주식 종목은 그 정도 들이면 뭐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거 생활의 지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하도 뭐 발발거리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나이는 있어도요. 요 뷔페 식당에 사람들 요즘 음식 많이 나오는 집에 봐보면은 사람들이 팔박합니다. 가격은 싸고 반찬이 쫙 많으니까. 그러니까 식탁 하나에 쭉 나무 식탁 이렇게 돼가 있는데 거기에 막 마주보고 막 너도 나도 뭐 모르는 사람끼리 막 배달하는 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먹기 바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자세히 보면요. 그거 일회용 티슈 있잖아. 그 휴지 놓고 막 입 닦는다고 팍팍팍팍 뽑아제끼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여자들은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식당을 좀 했기 때문에 그 식당을 3개씩이나 했기 때문에 제가 쫙 봤지 않습니까? 그 먼지가 말도 못합니다. 그 휴지 뽑으면 팍팍 뽑으면 그냥 뽑으면은 잘 안 나오니까 팍팍 뽑습니다. 아, 자기 음식을 여기 갖다 놓고 그 옆에서 팍팍 뽑. 이런 바보 같은 멍청이. 그냥 밥 처먹다 소리 못 하겠습니다. 배만 채우는 것이지 그거 독약 처먹하는 거요. 진짜 그거 조심하세요. 휴지는 식당 가서 할 때 저만큼 갖다 놓고 몰래 조금 뽑아가지고 드시고 옆에 사람이 뽑으면 막는다든지 가능하면 휴지는 저 멀리 띄워놓고 드세요. 제가 언젠가 필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뭐 오늘 기억이 나가지고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그거 조심해야 돼. 전체 먼지예요. 그 휴지 거. 제가 뭐 하루 이틀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우리가 뭐 다니면서 뭐 공중 화장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공중 화장실 뭐 심지어 지하철을 가더라도 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 필수적으로 화장실 변기에 가면요. 물을 내리세요. 일단 앉기 전에 물을 한번 내리시고 휴지 가지고 앉은 자리를 딱 닦고 난 다음에 그것도 봐요. 닦고 난 다음에 물이 완전히 내려가고 난 다음에 앉으세요. 볼일 보시면 됩니다. 왜? 방금 전에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소변을 했든지 아니면 큰 걸 했다든지 하고 갔을지도 누구도 모릅니다. 암환자도 있고 뭐 별별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분명히 앉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볼일 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사람을 몰라. 그래, 오만 병이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물 한 번 내지 두 번을 꼭 필수적으로 내리고 난 다음에 딱 닦고 거기서 큰 병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주의할 것이 그런 것도 주의할 거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또 세 번째, 제가 새벽에 헬스를 하러 가는데 밤새도록 정수기가 그대로 있다가 나오자마자 그걸 물을 받아가 먹습니다. 그러면 간이 뜨뜻해가지고 따뜻하니까 얼씨구 좋다고 마십니다. 이런 멍청이들이 세상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밤새도록 그대로 있다가 정수기 물 남들이 안 먹었는데 그걸 받아 먹는다. 거기에 따뜻하기 때문에 나오는 입구 쪽에요. 따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엄청 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받아 먹어야 된다. 그걸 갖다가 얼씨구나 내가 처음에 받으면 괜찮겠지. 개똥이나 뭐 그런 것 소소하지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이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 거 물 한 잔 정수기 받아 먹는 것도 정말 신경을 써가지고 정수기가 정상적으로 휘떡하는 정수기일까? 우리 식당에 제가 맨날 나무 집에 다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진짜 관심 없는 사람 많습니다. 안 닦습니다. 정수기 닦지 않습니다. 그거 필터 어쩌다 한번 가는 거 그거요.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런 물은 먹으면 아주 꾸중물 드시고 가는 거예요. 조심해서 가려서 먹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